월요일 마켓 포커스는 이번 주 투자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들을 체크해보는 시장이죠.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금일 월요일입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일정 잘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넥스트 트레이드,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에서 66개 66개의 종목이 좀 거래 중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거래가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시적으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거래가 중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뭐 세진중공업, STS, 엔지, 대한조선 등 11개 기업들이 좀 중지가 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원익홀딩스 등의 55개 종목들이 중지가 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리아 블록위크 2025 개최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배터리 코리아 2025가 개최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5시 30분에 그 실적이 발표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증시는 추분의 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조 연설이 있다 보니까 이 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같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미국, 일본, 한국의 합동 협력은 이 북조선에 대한 이 적대적인 얘기다. 그러면서도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 대북 관련주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큰 틀에선 이거 먼저 보죠. 반도체주 얘기해봐야죠.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어떤 것들 알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 때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리포트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적 가이던스에 뭐 상향 조정을 했던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좀 리포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결국은 포인트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의 주문 증가로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HBM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관세 우려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나와주고 있긴 한데 반도체나 AI 성장으로 인한 수요는 계속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D램과 낸드에 대해서도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4분기 때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 4분기에 지금 돌입을 하면서 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드 역시 가격 반등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수출입 동향 데이터나 국내 흐름들을 봤을 때도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데이터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수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3사가 범용 HBM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규모를 감소를 하면서 디램 가격이 상승했거나 이런 내용들도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적인 내용들이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인텔과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지지난주 때 뭐 구글 쪽에서도 뭐 AI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GPU와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국내의 정책과는 다르게 미국 쪽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AI 수요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잘 맞춰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HBM3E 12단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여태까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다렸던 그 반응들이 이제 앞으로 좀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 HBM4 이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만은 워낙 이제 견고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둘 다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주요한 전략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예. 달러 인덱스와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고 실제 그 반도체가 잘 팔리게 된다 한다면은 그 부분들이 수출로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지금 다른 기업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 한다면 소부장 기업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테크윙의 경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테크윙.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그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마이크론에도 퀄 테스트에 대해서도 그 장비가 공급돼서 지금 테스트가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들도 통과를 하게 된다 한다면 굉장히 좀 위치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재료 쪽에 대해서 소재 부분을 봤을 때는 ENF 테크놀로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C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반도체 흐름 주시해야 된다 정도로 보고, 자, 이어서 수요일, 목요일에는 어떤 일정들 주목해야 될까요? 예,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8월 신규 주택 매매 그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회 그 해킹 사태 청문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보안주의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모멘텀이 다소 좀 약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 한다면 양자 암호 기술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테마로서 주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급등을 크게 보인다 한다면은 보안주의 경우에는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2분기 그 GDP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확정치의 경우에는 지금은 전분기 대비 연율 한 3.3%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쿄 게임쇼 2025가 개최되기 때문에 게임주 체크하셔야 되고 원안위에서 그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좀 상정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총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장해서 이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 서밋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그 보도로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요일에 있을 해킹 사태 청문회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그 이사님 통해서 정부가 얼마나 더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주느냐가 보안주에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걸 좀 여쭤보면 저희 도쿄 게임쇼 2020 저는 뭐 게임하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우리 증시에 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증시에 그래도 그 포함된 기업들은 영향이 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이번에 그 도쿄 게임 2025 게임쇼 2025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예. NC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 등의 국내 게임 업체들이 대거 좀 참여를 하고 아마 그 기업들이 대부분 좀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본 쪽에 대해서 시장을 계속 좀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게임 시장이 세계 3위 규모 정도 됩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일본 게임 시장으로부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잘 펼치게 된다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게임에 대해서 성장성이 좀 정체됐다 하더라도 산업에 대해서 정체됐다 하더라도 해외 문화로 좀 퍼지면서 그래도 좀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도쿄 게임쇼를 통해서 효과를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넥슨 게임즈나 시프트업을 봤을 때 일본을
통해서 굉장히 잘 부각받았던 점을 봤을 때는 예. 이번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될 수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넷마블의 경우에는 7개의 대제 오리진 제작 발표회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 신작에 대한 공개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소니와 구글, 삼성전자 등과 협력해서 플레이 환경을 좀 제공을 한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VR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보여준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목도가 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가 공개가 되는데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각각 이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 도쿄 게임쇼 2025 때문에 넷마블과 NC소프트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넷마블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뭐 앞으로에 대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고 또한 이제 글로벌 확장 효과에 따른 그 지속적인 비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넷마블에 좀 있고요. 기존에 신작 벤피르가 초기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넷마블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NC소프트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그 신작 아이온2가 신작이 좀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서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NC소프트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버린 AI 기업, 게임 기업으로서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단순히 그냥 게임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소버린 AI를 통해서도 모멘텀이 같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경우에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은 넷마블과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중요한 것 있습니까? 예, 금요일 일정은 금융노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8월 PC 가격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노조 총파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그리고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 나온다. 이 가운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이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마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책 모멘텀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체크를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 16일 때 제정안이 의결돼서 26일부터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시행할 예정인데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와 상당히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26일부터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보상 지원 그리고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다면 현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쪽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결국은 고속도로처럼 전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전달을 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그래서 HVDC 기술 기반을 한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HVDC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HVDC의 경우에는 기술 기반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업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VDC 관련된 부분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관련주로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기업의 경우에는 HVDC 케이블 포설 가능한 특수 선박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상용화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는 지난 5월에 2천억 규모가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표됐는데 그때 유상증자 청약률이 102%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굉장히 좀 좋게
된 것 같고요. 발행가액이 21,350원으로 지금 그 부분들을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거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LS 그 마린솔루션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해저 그 HVDC 케이블 생산 공정을 좀 건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명전기의 경우에도 뭐 한국전력의 성장만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었던 내용들은 한국전력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금구류 국산화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실행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 기업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마린솔루션과 대한전선, 세명전기 이렇게 세 기업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